안녕하세요.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대해 간략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란.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시 조치 방법.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원칙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정의하여 금지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최대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중요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행위자 중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무하며 근로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보다 우위적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만 적용 제외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이 있습니다. 행위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고 업무와 연관된 장소는 모두 포함됩니다. 행위 요건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이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영향을 끼쳐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흔하게 발생되는 것 중 하나인 호칭 및 반말인데요. 상급자이면서 동시에 연령이 피해 근로자보다 많을 경우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공식적인 직함이나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이 아닌 야, 너, 누구누구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겠죠. 사적인 친분으로 인해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보지 않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야야야야 라고 부르거나 너 이거 좀 해봐 라는 식으로 하대하는 등은 피해 근로자의 인격적 존중을 무시하고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외모, 나이, 행동 등에 대한 직접적 지적도 직장 내에서 발생 시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크기라던가 미혼 상태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표정, 걸음걸이, 자세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여 지적할 경우 인격 모독으로 작용되어 괴롭힘이 됩니다.
자세가 너무 구부정해서 등을 좀 피는 것이 좋겠어. 와 같이 상식적으로 걱정과 우려가 가미된 조언은 상관이 없지만 여자는 행동거지가 조신해야 시집을 잘 가지. 등과 같이 개인적 취향에 반영된 지적은 절대 조언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성희롱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배정 업무 외의 것을 지시하거나 본인에게 배정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경우 또는 능력과 직무와 맞지 않는 일을 일부러 배정하여 곤란하게 만들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괴롭힘이 됩니다. 아니면 전체 회의 시간에 피해 근로자만 부르지 않거나 연차 사용 등의 제한을 주거나 전체 팀 회식이나 야유회 같은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도 따돌림에 해당되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욕설과 폭행이 있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고 해당 건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반대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고서를 지시했는데 내용이 틀렸습니다. 수정 요청을 해요. 그런데 수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 동일건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이 지시되었습니다. 이것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죠. 해당 건은 배정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서 전체 단톡방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주의 당부를 공지하는 것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에 대해 망신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닌 부적절한 행동임을 고지하여 추가적인 발생을 지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아닙니다. 앞서 회사 행사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회식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면 따돌림 등의 괴롭힘일 수 있지만 워크숍이나 회식 등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한 피드백으로 고성이 오가는 경우 만약 상급자가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위협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일 수 있겠지만 일회성에 한해 단순 고성이 오갔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동일 행위가 반복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이라면 괴롭힘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으로 질책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주의 당부가 필요한 경우 따로 불러 언성을 높이지 않은 상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 생활을 좀 더 슬기롭고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선은 유지하고 기본적 예의는 갖추며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